안녕하세요. 뼈와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생활 독서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독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곰팡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곰팡이 이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곰팡이가 특히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서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신 분들의 뇌를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온갖 그 미생물이 되게 많은데 되게 곰팡이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관련된 그 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잘 제거하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파트는 아닌데 제가 이사 오기 전 아파트는 곰팡이가 좀 있었는데 뭐 부위가 크지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집에 곰팡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잘 알아보셔서 전문 업체 알아보셔서 꼭 제거하시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생활 독소 중에 중금속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수은, 카드뮴, 납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수은 같은 경우는 생선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에도 이왕이면 크기가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이 그런 수은 중독의 수은 어떤 데미지에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일반 그릇 같은 거나 같은 경우 뜨거운 게 이게 같이 있으면 어떤 자기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이제 서울은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는 옆에 남동공장이 있거든요. 공단 근처에 계시는 분들, 공장 시설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또 중금속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보시고 중금속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책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관련된 이유가 있죠. 비스페놀 A랄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 뜨거운 거 넣었다가 좀 방치해 있다가 먹을 때 약간 플라스틱 맛 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죠? 그 영수증에 있는 거, 비스펠로 A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플라스틱 관련된 것들을 이왕이면은 멀리 하시되, 특히 가열되거나 뭔가 오랫동안 보관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특히나 플라스틱은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폴란드 자기인가요? 폴란드 자기가 저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 폴란드 자기를 제가 하나 샀어요. 왜냐면 그 녹차를 먹는데 녹차를 이렇게 우려낼 수 있는 1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컵이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사고 싶었는데 못 쓰게 했는데, 보니까 그 제품이 일반 우리가 음식 담고 했을 때 뜨거운 게 있다 하더라도 카드뮴과 납이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활 용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나 도자기 중에서도 이렇게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도 피하고 중금속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알아본 건 좀 비쌌는데 잘 알아보시면 또 가성비 높은 것들 알아보실 수 있고, 저처럼 한꺼번에 바꾸지 마시고 하나 정도, 저는 이제 녹차 컵으로 그런 그 자기를 선택했거든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 독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세먼지랄지 안 좋은 공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흡입성 알츠하이머 있다고 그랬죠. 또 퇴행성 질환에 이런 흡입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기를 마시냐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침실. 예,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공기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또 집을 막 옮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단속해라? 우리가 그 하루에 3분의 1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니까 침실은 웬만하면 공기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독서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8가지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뇌 건강에 어떻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독소라는 것이 이제 여기 책에는 바디 버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독소가 지금 왔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쌓였을 때 짧으면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어떤 사람은 뭐 20, 30년 지나서 그게 쌓였을 때 어떻게 되죠? 예, 나 약한 고리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퇴행성 뇌질환 이런 걸로 이제 나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제가 이런 생활 독소를 한꺼번에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바꾸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바꾸는데 어떡하죠?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버란 박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께 죄책감을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꾸려고 노력해보자. 이번 주는 저 같은 경우는 녹차를 안 먹는데 녹차를 먹겠다. 아니면 여기 나온 음식 레시피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컵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보겠다. 내가 많이 이제 섭취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그 큰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건 좀 줄여보겠다. 이번 주에는 줄여보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내가 침실은 꼭 깨끗이 치우거나 이번 기회에 뭐 월급을 더 크게 받거나 아니면 돈 모아가지고 그 공기청정기 좀 좋은 거 사겠다. 뭐 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스스로 죄책감을 받지 말고, 왜냐면 지금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하나씩만 죄책감을 갖지 않고 바꾼다. 대신 이거를 습관화할 정도로 바꾼다. 습관화한다는 건 뭐죠?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 생활 습관이 바꿔지게 되면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동적으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고 이 책을 읽으시고 오늘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 독소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이 나오는데 제가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효소는 세포 안에서 모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분자다. 독소는 효소를 오염시켜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이 효소 같은 경우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죠. 한마디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화학 반응들을 더 그 속도를 빠르게,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인데, 뭐 효소가 효소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 소화 효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좋게 되는 것이니까 독소가 효소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몸에 왜 안 좋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독소는 구조의 무기질을 대체하여 뼈를 약하게 만든다. 독소가 뼈의 칼슘을 대체하며 이중의 결과가 나타난다. 즉 골격 구조가 더 약해지고 폐경계 여성 등이 골세포를 잃기 시작할 때 독성 방출량이 증가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뼈가 손실되어 방출된 독소는 이제 몸 전체를 순환하며 궁극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 노년기의 염증과 뇌세포 감소를 간접시킬 수 있다. 독소가 뼈에 안 좋다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독소는 혈액 뇌장벽 손상 비포, 우리 이 전 강의 때 들었죠? 뇌가 새는 거, 분자 모방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 누수가 생기면서 그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 그걸 독소로 인지를 해서 그걸 공격을 하려는 항체가 나오는데, 그 항체가 그걸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음식의 그 단백질 모양이 우리 신체 조직과 비슷해가지고 그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분자 모방이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네오에피토프 생성에 따른 이런 게 나오는데, 네오에피토프는 무엇이냐면 외부 화합물이 우리 조직에 붙어서 새로운 어떤 독소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생성에 따른 부수적 손상 등을 일으켜 뇌 같은 기관을 손상시킨다. 예를 들어 염소가 갑상선 수용체 부위에 결합하면 네오에피토프를 형성한다. 그러면 면역계가 그 염소 갑상선 네오에피토프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소는 DNA를 손상시켜 노화와 세포 퇴행 속도를 증가시킨다. 흔히 사용되는 많은 살충제, 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에스트로겐 벤젠이 포함된 제품이 DNA를 손상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DNA를 손상시켰는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들어보면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 독선 유전자 발현을 변형한다. 유전자는 체내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위치를 켜고 끈다. 많은 독소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억제시킨다. 이는 개인의 뇌 건강 문제, 우울증과 치매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쳐 유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독소는 포수의 밑을 채워 호르몬이 못 들어가게 막음으로써 세포 수용체 부위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중요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세포 수용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외부의 독소들이 이게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 뇌 질환에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세포 수용체구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독소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어떻게 된다? 예, 건드려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발현시키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걸 발생시켜가지고 어떻게 된다? 네, 그 병을 우리가 발현될 수 있겠고 혹은 그게 질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독소는 뇌 분비계 교란 물질 등으로 작용하여 호르몬을 방해하고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 비스페놀 A 같은 독소는 호르몬을 유도하고 억제하며 모방할 수도 있다. 뇌 분비계라는 것이 우리 뇌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그런 모든 어떤 조직의 총칭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샘, 뭐 뇌하수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건데요. 이게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특히 보통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 의하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뇌 분비계 교란 물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호르몬 문제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딱 원인이 이거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추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왜?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분비 교란 물질, 호르몬 문제 같은 걸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독소는 실제로 해독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최악의 문제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소를 들어가지만 우리가 늘 독소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독소가 뭐 100 들어왔지만 우리가 해독 능력이 100이라고 합시다. 근데 독소가 10 들어왔어요. 그럼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50 들어왔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혹은 뭐 독소 좀 많아졌지만 해독 능력을 뭘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달지 운동을 한달지 명상을 한달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독소가 많이 쌓여서 해독 능력보다 오버되거나 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 해독 능력을 능력치를 떨어뜨리면 100인데 뭐 80, 70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더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소라는 것이 그냥 독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독 능력 자체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는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바꾼 게 물 많이 마시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고 또 해독 능력 중에 되게 큰 영향 좋은 것 중 하나가 녹차잖아요. 녹차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방식으로 외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독소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매번 이 영상을 새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조금 미묘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보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책 내용을 그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꼭 같이 보시고 또 이왕이면 책 내용을 읽으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의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런 점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생활 독소를 조금씩 멀리 함으로써 여러분께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랄지 나중에 퇴행성 질환 또 건강한 몸을 유지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